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9일 목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빠 주식학교 공장장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귀한 분 모셔서 또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3.04, 2.84 플러스가 아닙니다. 전부 마이너스 퍼센테이지로 굉장히 큰 하락을 보이면서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스물스물 빠지더니 힘없이 계속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과연 이게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단순한 그런 힘겨루기, 막판 힘겨루기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다른 또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뒤쪽에 종목 진단 시간 있는 날이니까요. 종목 진단에 대해서도 이슈되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낙폭이 크게 하락 마감이 되었는데요. 네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지는 상황이고, 이게 또 단순하게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뭐 힘겨루기, 관세 부과 서로 맞짱 뜨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데, 네네. 그런 걸로 보기엔 좀 과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가 뭐 오늘 아침까지만 얘기한 것만 하더라도요. 네네네. 뭐 그냥 중국이 우리하고의 어떤 그 합의를 위해서 네. 지금 미국으로 날아오고 있다. 네네네네. 이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는 손해볼 게 없다. 왜냐하면 1,000억 불 이상의 관세를 지금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너희들이 무역 협상을 통해서 1,000억 불 정도의, 원래 처음에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했던 게 대중 무역 적자를 1,000억 불 정도는 좀 줄여줘라. 그렇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네.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싫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건데, 지금 트럼프는 이제 무역 관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1,000억 불 정도는 충분히 걷어들일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니네가 합의를 하든 말든 관계없다. 네.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배짱 부리는 거죠, 네. 그렇죠. 대신에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제 수출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수출에 대한 어떤 물량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오히려 미국 제품들을 더 사가지고, 네. 그러니까 판매는 그대로 하되 미국 제품을 더 사게 되면은 이제 무역 적자 폭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런 얘기야. 미국 제품을 1,000억 불 정도 더 사주든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유지하고 관세를 더 내든가. 네네. 네가 선택해라. 그러면은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걸 더 사주는 게 어차피 이득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네. 미국은 뭐 지금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늘 맘대로 해라가 된 거고, 중국은 여기 상태에서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었는데, 네네. 미국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이것을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협의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원래는 이제 8일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어제 도착을 해가지고, 오늘부터? 네. 오늘, 네. 오늘부터 협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네. 나오는 협의 결과에 따라서 내일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네. 합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합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뭐, 미국 증시라든지 뭐 크게 뭐 하락한 부분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많이 하락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좀 가져야 돼요. 네네네네. 네, 이건 좀 이상하다.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만기일이잖아요. 옵션 만기일이었죠, 오늘. 네네. 목요일이었고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만기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담을 좀 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이게 보통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기에는 이미 이런 부분들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네. 사실은 5월 만기일에서는 별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네네. 이게 일반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외국인들도 뭐 그냥 그렇다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좀 많이 오늘 때렸어요. 네네네. 선물 매도를 뭐 제법 많이 때리게 되면서 이게 막판에는 좀 이제 그 보정을 좀 해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장중 한때 지금 뉴스 나온 걸 보니까 장중 한때는 12,000계약까지도 매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제법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오게 되면 선물 매도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 선물하고 현물 가격 차이가 좀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정상 시장에서는 이게 뭐 콘텐고라고 하는데 네. 그 선물 가격이 원래 더 비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네네네. 더 비싸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현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버티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렇게 그 선물과 현물 가격이 확 줄어들게 되면은 선물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벌어지게 되니까 현물을 갖다 때리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네.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그 비차익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비차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요. 네. 네네. 이 프로그램에는 차익과 비차익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차익은 무언가를 노리고 들어가는 거. 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비차익은 뭔가 노리지 않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비차익은 이제 바스켓 매매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냥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그냥 바구니에 막 담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덩치 큰 것들을 위주로 담는다,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담는다 해서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상승을 기대하면서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네. 오늘처럼 비차익 매도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의 하락을 좀 예상하면서 거기다 갖다 때리는 부분이죠. 근데 네네. 이런 부분들은 저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아마도 이제 이 만기일에 무언가를 노림수를 가지고서 이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나와서 우리가 좀 이런 부담감을 좀 느끼게 된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네네. 뭐 무역 분쟁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은 네. 무역 분쟁 때문에 빠진 건 아니고 단지 만기일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락이 좀 나왔다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외국인 매도가 또 현물에서 좀 오늘 1,800억 정도 나왔거든요. 네네. 이거는 이제 환율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좀 벌어졌잖아요. 오늘 그러다 그 보니까 환율이 1,180원 근처까지 가는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네네. 지금은 이제 환율이 계속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상태에서 그냥 이런 환율 상승에 대한 부분이 금방 끝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는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환율이 그냥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환차손을 뭐 입을 여러 수밖에 가지. 없으니까. 네. 네. 그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이제 현물에서 좀 유도했었던 부분. 네. 그리고 환율 급등에 따른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이런 네. 부분들이 시장을 좀 하락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국내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네. 현재 전체적으로 큰 시장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흐름들에서는 큰 어떤 영향을 준다거나 그렇게 보시진 않을 것 같고요. 네네. 그냥 단기적 이벤트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 부분을 너무 걱정하신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내일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되느냐죠. 그렇죠. 무역 네네. 무역 분쟁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연결될 것이냐 아니면은 바로 주가를 반등시켜가면서 움직임을 바꿀 것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외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하기 너무 민감하게 네. 반응한 상황이라서 그거보다는 그렇죠. 선물 매도 쪽 그리고 비차익 거래 쪽에서 매물이 많이 쏟아지면서 같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강하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개인들이 가장 믿을 만한 그리고 등을 기댈 만한 종목은 이 종목밖에 없다라면서 계속해서 매수를 많이 하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종 아무리 상위 1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 지수랑 같이 빠졌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현물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같이 훅 빠지는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네. 아마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을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뭐 굳이 안 봐도 비디오에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은 오늘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그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7% 역대 최대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요거를 네.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들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 좋은 거 아니냐 같이 따라 네네네. 사자 해서 이렇게 근래 사셨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네.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정말로 좋아서 네네. 삼성전자가 이제 하반기부터 업황이 개선된 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로 좋아서 산 것이냐 그 부분 하나가 있을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으로 매수가 들어오니까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골고루 자금을 집행해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또 시총 상위, 그 다음에 뭐 원래 비중이 많았던 거 이런 쪽으로 네네. 자금이 집행되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이런 매수 물량들이 꾸역꾸역 들어왔을 것이다. 네. 이런 두 가지의 어떤 방향으로 볼 수 있겠는데 자, 첫 번째 내용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뭐 하반기부터 반도체가 좋아진다. 그걸 왜 지금 사냐 이거죠. 좋아지는 거 확인하고 사도 되는데 네네네. 선취매라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빠르다는 얘기가 좀 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매수했기 때문에 네.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단기성 이벤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네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금 삼성전자 딱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오늘 4% 정도 빠졌는데 네네. 시장과 연계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당장 악재다, 뭐 아주 나빴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네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또 지지선이 또 이탈됐죠. 44,000원 네. 지지선인데 여기 또 이탈됐기 때문에 뭐 비중을 계속 축소하시거나 가벼운 쪽으로만 들고 가신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네네. 비중을 계속 가볍게 유지하는 쪽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신규 매수나 뭐 새롭게 한번 접근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절대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아니다라는 네네네.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뭐 개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개인들이 갖고 계시는 것 중에 삼성전자 비중을 뭐 10주만 이렇게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몇천 주 그렇죠. 거의 몰빵하는 스타일로 거의 올인하는 네. 스타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같이 장이 많이 빠지게 되면 동반 또 패닉이 오실 것 같은데 항상 비중 조절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 매수는 아직까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뭐 비슷한 내용을 좀 보셔야 되겠죠. 네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진단을 드릴 때 지지선이 그래도 좀 두꺼운 편이다라고 그랬죠. 이게 네네. 2017년도 하반기부터 2018년 초반까지 형성된 그 박스권대에 대한 지지가 지금도 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전후로 하는 가격대가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네. 추세적인 부분은 그래도 뭐 소폭이나마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지금 1월달, 그 다음에 네. 3월달,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저점을 연결해보면 네. 저점 지지가 꾸준히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추세적인 부분은 지지선대에서 우상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추세가 하락하고 나서 아직 진정이 안 된 상황이죠. 여기를 뭐 바닥과 근접했다, 바닥처럼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여기를 완전히 바닥이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또 맞습니다. 이동평균선도 아직은 제대로 된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장기 이평선이 음. 우하향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추세가 그래도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본다라면은 아직까지는 뭐 매수를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그 전략을 짠다기보다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 관점만 현재 유지하시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매수에 대한 의견은 아직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보유 관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유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과 배터리 같은 그 큰 시장을 갖고 있는데 네.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려니까 삼성 S다이 또 안 볼 수가 없네요. 오늘 또 뉴스 네. 나왔던 것들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왔네요. 중국에서요. 네. 이거는 부정적이 아니라 완전한 악재라고 네네네. 봐야 되겠죠. 네. 네. 지금 중국에서 이제 이게 우려하던 바가 터졌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얄밉네요. 네네. 정말 한국산 얄미워. 배터리를 이제 장착한 그런 자동차에게는 보조금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네네네.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전기차는 판매가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거의 뭐 누가 안 사죠. 그 비싼 그렇죠. 가격에 살수 누가 없죠. 사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네네. 판매가 안 되니까 생산 자체를 안 하게 되고요. 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수출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네. 되는 거죠.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배터리 굴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고효율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건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게 뭐냐면 중국은 그런 기술이 아직 없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삼성 SDI나 또는 LG화학 네.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배터리는 우리나라 기업만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굉장한 호재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중국의 CATS인가요? 그 중국 네네네. 1등 배터리 기업인데 걔네가 니켈을 80% 함유한 고효율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겠다고 밝힙니다. 이거는 뭔가 좀. 이거에 네. 그게 그동안 이제 뭐 기술력을 여기서 빼간 것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 얘네들이 갑자기 이걸 하거든요. 지금 우리와 중국의 격차는 굉장히 큰 것으로 봤었는데 네네. 이 부분이 갑자기 지금 갭이 확 줄어들면서 이게 따라가는 부분이 됐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중국이 그렇게 자신 있게 고효율 배터리 시장으로의 어떤 그 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 부분이 네. 자기네 회사들을 염두에 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게 됐고요. 네네네네. 한국은 완전히 벽이 막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뭐 반도체처럼 초격차를 벌려가지고 얘네가 절대 따라올 수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네네. 굉장한 악재가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 중국에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라 빨리 지금 다른 쪽을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중국 기업들이 유럽이라든지 다른 글로벌 시장에다가 공장 세워가지고 네네네. 이 고리올 배터리 막 보급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완전히 이제 경쟁력에서도 조금 네.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굉장한 악재를 맞이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모양새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네네. 오늘 주가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약세를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네.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지나가는 악재라면은 모르겠지만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겠고요. 추세적인 부분은 뭐 21만 원 정도 지지선이 있긴 있는데 네. 뭐 이런 악재가 계속 영향을 준다라면 추세가 더 나빠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비중 축소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실하게 이제 악재로 이제 나타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중 축소 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본다면 또 LG화학도 같이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LG화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LG화학은 사실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SDI보다 지금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더 많은 그런 어떤 피해를 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사실적으로 봤을 때, 기초 소재 쪽에서 LG화학은 더 매출의 폭이 더 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비중이 한 1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은 충격을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일단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 본다라면은, 저거보다는 낫지 않겠네. SDI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네. 이 부분이죠. 지금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나 이런 소형 전지 쪽에서 거의 70% 가까운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충격이 더 큰 거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틸 게 있다. 하지만 악재를 피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네. 추세적인 부분들은 나쁘지 않지만 저점 지지가 일단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선만 좀 말씀드리면 33만 원 정도 네. 지지선을 보시고요.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여전히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신규 매수는 조금 상황을 살펴보고 나중에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네네.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보유 관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SDI보다 낙폭이 조금 적은 모습, SDI는 7% 가까이 빠진 상황인데, LG화학은 그나마 비중이 조금, 2차 전지 쪽에 좀 말씀하셨듯이 작기 때문에 오늘 3.65%로 하락 마감했는데, 갖고 계신 분들만 지지선 확인하고 홀딩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큰 종목들 조금 봤는데요. 이제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환율이 지금 급등하는 상황에서 네네. 그냥 환율이 급등하니까 외국인들이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렇게만 또 볼 것이 아니라 환율 상승으로 인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그렇죠.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여행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두 투어 네. 한번 봐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환율이 일단은 상승하게 되면 이제 원화 약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1달러를 가지고 온 외국인이 우리나라 돈으로 원래는 1,000원밖에 못 바꾸지만 1,500원. 환율이 올라가면 이제 1,200원, 네네. 1,300원 이렇게 바꾸게 되면 더 이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개이득이죠. 네. 그 환율이 이제 상승이 되면서 네. 그런 개이득을 얻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코리아나 한번 여행 가볼까? 이렇게 네네.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물론 자국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여행을 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여행 상품이라는 것들 자체가 네. 그 나라의 여행사를 통해서 오더라도 우리나라 또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또 상품이 판매가 되는 부분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또 여행을 많이 안 갈 것 같지만 네네. 이번에는 또 성수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행 성수기가 오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아주 급속도로 올라가서 뭔가 굉장한 부담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여행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네네. 모두 투어는 지금 2등 여행지로 되어 있죠. 하나 네. 투어가 1등이었고요. 네. 네, 근데 하나 투어가 요즘에 안 좋은 악재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자금들이 좀 있는 것 네네. 같아서 인식적인 부분은 이제 모두 투어 쪽으로 좀 많이 가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지금 보면은 이렇게 추세가 완전히 좋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네. 이 기업이 재미가 있는 게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네네. 2012년, 2014년, 그다음에 16년, 그다음에 19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트가 약간의 상승, 그다음에
하락, 바닥, 다시 상승, 하락, 바닥 이런 거 만들고 있거든요. 반복이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네네. 네. 지금 2019년의 모양새는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입니다. 네. 네, 하락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네. 보통 상승 포인트가 언제 나타나냐면 이제 그 바닥 다지고 나서 하반기 지금 뭐 9월, 10월 이제 성수기 지나고 나서 실적 발표 나올 때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이 기업은 서서히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네. 뭐 지금 당장 사서는 뭐 당장 재미있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유지하셔도 괜찮겠고요. 네네. 신규 접근은 일단 관심권에 두셨다가 네. 흐름이 좀 바뀌기 시작할 때 대응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긍정적으로 조금 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네.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거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제 항공주인데요. 네. 예, 저가 항공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 한번 보죠. 네. 에어부산이요. 네네. 에어부산은 재료가 두 가지죠. 네네. 일단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매각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한 어떤 수혜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제 조금 주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재료는 살아있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저가 항공주들이 이제 중국과의 노선 확장을 통한 네네네. 수혜를 입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쪽으로 가는 이 해외 쪽으로 가는 부분들은 김해 국제공항이 있지만 그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인천공항까지 좀 네. 부득이하게 올라와서 가시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지방 쪽으로의 어떤 그 공항 확대도 지금 노선을 확장하겠다는 어떤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저가 항공주 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행 성수기 이런 네네. 것들이 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내려가기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보다는 관망이 낫겠죠. 네네. 관망부터 지켜보시는 게 맞겠고요. 매수에 대한 의견은 이게 단기적으로 뭐 변동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당장 뭐 얼마나 많이 챙겨 먹겠다라고 생각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 관점만 좀 지켜보시고요. 지금 이평선 데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횡보가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조건은 당장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맞겠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보유 관점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어부산도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시고요. 좀 네. 향후 주가 추이를 살펴보시면서 진입 시점을 저울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에서 네. 좀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빠지면 또 그 이유,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기사들이, 악재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네. 계속해서 나쁜 얘기만 듣게 되면은 막 그게 사람이 막 부정적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막 주식하기 싫고 다 팔고 싶고 막 네. 계속해서 앞날이 안 보이는 상황이고 막 그런 네.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부자빠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라는 말씀을 항상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또 요번에 또 이런 큰 하락을 대비를 잘 하신 분들은 또 좋은 종목들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좀 오늘 마무리 드릴 말씀은 오늘 그러면은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 이걸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메시지를 드릴까요? 너의 귓구녕이 바로 왼수다. 이런 거요. 네. 아빠님께서 좀, 이런 날은 좀 자극적인 메시지를 좀 네네. 전달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네. 이 시장이 지금 많이 빠짐에 따라서 지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네. 굉장히 막 그 불안한 뉴스들이 네네네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그거 안 보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맞아요. 안 보면 돼요. 네. 만 보면 마음이 편해요. 뭐 네네. 계좌가 그렇게 크게 뭐 폭락했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면 시가총액 상위권을 위주로 해갖고 때린 부분들이 있었고 비차익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때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종목을 골고루 담아놓으신 분들은 계좌가 뭐 내려가긴 했겠지만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진 않았을 거라 생각돼요. 충격이 좀 완화됐었겠죠. 네. 네네. 근데 이게 뉴스를 계속 접하고 듣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마음이 좀 안 좋아지니까 자꾸 네. 매도하고 싶고 그러겠죠. 이럴 때는 네, 정말 마음 수량을 좀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산속 네. 깊은 데 가서 폭포수 밑에서 그냥 정진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 너의 귓구녕이 바로 왼수다. 왼수다. 이거는 네, 네. 조금 저거 하시면 네네. 그냥 걱정의 벽을 아니요, 네, 그걸로 해도 타고 될 것 간다. 같아요. 좀 더 강력하게. 제가 좀 네, 약한 네, 것 같으니까. 네네네. 예, 안 그래도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샀다는 분들이, 네. 그리고 뭐 왕창 샀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왜 샀냐고 좋을 하니까, 때나, 네. 예, 외국인들이 샀대요, 뭐, 맞아요. 좋대요, 뭐, 이렇게 그냥 들리는 소리로만 사신 게 많으니까, 네, 네. 강력하게 한번 또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을 네. 때나 나쁠 때는 항상, 네, 귀를 조심해야 돼요, 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네. 되죠? 제가 앞부분 앞쪽에 할까요? 하십시오, 네. 제가, 네. 앞쪽에. 네. 뭐였죠? 예. 너의 귓구녕입니다. 네. 너무 강력해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너의 귓구녕이, 바로 왼수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